네, 시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력이 일단은 뭐였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력이라는 것은 눈으로 물체를 보고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시력이에요. 그래서 시력이라는 게 우리가 시력이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그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냐 이런 걸로 따져서 이제 시력에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일단은 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시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시채소력, 그리고 두 번째가 분리채소력, 세 번째가 가독채소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시력이라고 했었는데, 일단 가시채소력은 어떤 거냐? 백색 배경에서, 그러니까 백색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최소의 흑점 크기, 볼 수 있는 최소의 흑점 크기, 이게 가시채소력이고, 분리채소력은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이거를 그냥 두 개의 점으로 인식하는 거, 점으로 인식하는 최소 간극,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간극의 이제 분리채소력이었어요. 그러면 가독채소력이 뭐였을까요? 가독채소력은 말 그대로 읽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이제 가독채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형태의 최소 크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제 가시채소력은 이런 흰색 배경에 흑색 점, 그리고 분리채소력은 이렇게 스넬렌 20표나 이렇게 란돌트 C, 그래가지고 이 떨어진 간격을 보는 게 이제 분리채소력이고, 가독채소력은 우리가 시력표에서 보듯이 뭐 숫자 4, 3, 2, 5, 6 뭐 이렇게 써 있는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가독채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력은 기본적으로 채소 분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적을게요. 시력의 단위는 1분 심각이다. 그래서 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와 시각과 시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시각은 이렇게 조금 말로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 안에 눈의 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물체에서 절점까지 이은 점을 망막에 맺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를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시각이 커질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은 최소 시각분의 1이다. 그럼 이 최소 시각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그러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물체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물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각이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체가 같은 거리인데 크기만 커졌을 때, 그러면 이 각도가 더 커졌죠. 그러면은 거리가 그대로이지만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시각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체 크기 증가하면 시각도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같은 크기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각도는 원래 들어갔던 시각보다 각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시각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리체수력을 할 때, 이건 란돌트 2가 있었고 스넬렌 C 이렇게 있었는데, 이 떨어진 간격은 전체의 5분의 1이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면 여긴 1이다. 여기가 5면 이 떨어진 간격은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분리체수력까지는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었던 게 이제 소수시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수시력은 말 그대로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시각이 예예요. 예를 든 거예요. 최소 시각이 3분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력을 나타낼 때 시력이 최소 시각분의 1이니까 시력이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0.33333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소수 시력은 그냥 요 소수점 자리 0.33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수 시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배웠던 게 이제 분수 시력이 있어요. 분수 시력. 분수 시력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번 분자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분자는 그냥 검사거리다. 2번 이게 헷갈리죠. 분모거리. 이거는 제가 외웠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다닐 때 조금 이게 제일 외우기 편했던 것 같은데, 검사에 사용한 시표를 시력 1.0인 눈이 간신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었던 그 시표가 이제 눈이 1.0인 사람이 볼 수 있는 최장거리, 그러니까 어느 거리까지 그걸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표를 봤는데, 그 시표에 이제 분수 시력으로 알아보려면 분모가 중요하잖아요. 그 분모는 1.0인 사람이 그 시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갔을 때까지 그 시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각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을 하면, 검사에 사용한 시표를
눈이 이제 시력이 1.0인 눈이 간신히 볼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분모가 됩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검사 거리를 6m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된 시표를 1.0인 사람이 60m까지 갔을 때까지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m보다 조금 더 가면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모에는 6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60분의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분수 시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력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구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력은 일단 첫 번째 란 시력과 교정 시력. 일단은 요거는 조금 편하죠. 그냥 말 그대로 란 교정하지 않은 눈의 시력, 교정 시력, 교정을 한 눈의 시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단한 시력과 양한 시력. 단한 시력은 말 그대로 한쪽 눈의 시력이다. 양한 시력은 양쪽 눈의 시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견 시력과 근견 시력. 요것도 그냥 말 그대로 원견은 멀리 봐서 이제 원거리에서 측정한 시력, 원거리에서 측정한 시력이다. 근견 시력은 근거리에서 측정한 시력.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원거리는 뭐 한 5m, 6m 정도 되고, 근거리는 30에서 40cm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원견 시력과 근견 시력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5m, 그러니까 멀리 보는 원견 시력은 좋은데 근견 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조절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원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절이 약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 이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은 말 그대로 중심 시력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중심 시력은 그 황방부, 그러니까 중심하에서의 시력이다. 우리가 황방부에 있는 중심하가 시력이 가장 좋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맺혀서 이제 나오는 시력이 중심 시력이고, 주변 시력은 중심하가 아닌 주변부에서의 시력.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단일 문자 시력과 복수 문자 시력, 이런 거를 뭐 말 그대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단일, 복수 문자. 이거는 말 그대로 단일은 한 가지 지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면 숫자, 아니면 란돌트 C면 란돌트 C, 아니면 스넬렌 E면 스넬렌 E, 이런 걸 하는 거고, 복수 문자는 여러 가지 시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란돌트 C도 쓰고 숫자도 쓰고 모형, 무슨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시력을 조금 나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한 시력을 측정하는 목적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가입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나한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나한 시력 측정하는 방법은 볼게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5m에서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m 거리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그냥 읽어서 시력을 나타내고 알려주면 되는데, 5m 거리에서 읽지 못했다. 뭐를? 0.1 CPU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CPU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큰 글씨를 읽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그쵸? 거리를 이동한다. 그래서 거리를 이동해서 볼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의 시력은 0.1 곱하기 읽은 거리, 요거 단위는 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거리가 이 읽은 거리가 아니라 이거를 5로 나눠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5m용 CP였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m에서 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시력은 0.1 곱하기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0.08 이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거리를 이동을 해도 읽지 못한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글자, 그러니까 손가락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지수 혹은 지수시력, 요거는 손가락 개수를 인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finger count라고 한다 해서 FC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고, 뭐 몇 cm에서 손가락 개수를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전지수도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안전수동.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닌 손을 흔들어서 흔드는 걸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서 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수동을 알아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HM 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 이제 광각이라고 해서, 일단 안정수도는 손의 움직임 파악. 이 광각은 어두운 암실에서 빛의 깜빡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암실에서 빛의 깜빡임을 파악하는지, 이렇게 알아볼 거고,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몰라. 감각도 몰라.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을 맹 혹은 시력 0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 시력을 측정을 할 거고, 여기 조그맣게 조금 넣을게요. 피놀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죠? 피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 가운데 조그만한 원만 남기고 여기만 남기고 쭉 다 검맣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시력 저하 이유가 굴절 이상인지 혹은 아니면은 뭐 병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안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저하 이유가 굴절 이상이냐 안질환이냐를 알아보는 게 이제 피놀 검사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굴절 이상이다 이면 피놀을 검사를 했을 때 시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질환이면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놀 검사를 했을 때 시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굴절 이상이어서 올바른 굴절량만 넣으면 시력이 좋게 나오는데 피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시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안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시력에 영향이 주는 요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따로 적을게요. 첫 번째, 조도. 조도는 어떻게 할까요? 조도가 높을수록 시력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표와 배경의 대비, 그래서 대비 감도가 클수록 시력이 좋게 나온다. 시력 대비가 좋을수록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망막의 위치. 그러니까 중심하에 맺힐수록 시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동공의 크기. 그래서 동공이 작을수록 시력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피놀이 왜 시력이 좋다고 말했는지도 수업을 들으면 알 거예요. 이게 빛이 퍼지는 걸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표의 방향, 뭐 기타 요인들이 더 있었고, 이게 이제 시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시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프린트를 보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한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야. 시야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을 한 물점에 고정을 하고 있을 때, 눈을 한 물점에 고정 했을 때 그 볼 수 있는, 그 눈이 한 지점을 고정했을 때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 이게 시야고요. 그래서 눈을 그려서 한 점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범위, 이게 시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한 시야가 있을 거고 양한 시야가 있을 건데, 시야는 양한 시야가 좀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시야라는 게 있는데, 이 주시야는 얼굴을 고정한 상태에서 안구만을 움직여서
보는 시야입니다. 이게 주시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 이렇게 나눴었어요. 중심 시야는 25도에서 30도까지, 그리고 주변 시야는 30도 이상 되는 게 주변 시야였고, 중심 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물체의 색이나 뭐 형태를 알 수 있었고, 주변 시야는 이제 물체를 인식한다기보다는 물체의 유무 혹은 움직임 이런 거를 알아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야를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냐, 뭐 시신경 질환, 혹은 뭐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야 측정을 통해서 어느 부분 시야가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아, 요거는 병변 위치가 어디구나, 장애가 있는 위치가 어느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야 측정을 통해서 질환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시야 측정에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시로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눈을 두 개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X자를 치고 양옆은 이렇게 따라가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 여기서 보는 것은 대각선 방향, 이렇게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 앞쪽 부분은 시신경, 그리고 밑에 교차하는 부분은 시신경 교차부, 그리고 밑에를 시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장애, 병변이 생겼을 때 내 눈의 시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시야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속토가 뭐라고 했죠? 이속토는 뭐 이렇게 등고선처럼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이제 이속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력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야가 같은 것들을, 시야 내에서 동등한 시력을 갖는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걸 이속토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표의 색상이나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색상에 따른 시야, 이건 시표 색상에 따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컸었죠? 그렇죠, 백색이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좌우를 봤을 때 상측이 하측보다 시야 범위가 좁았었고, 외측이 내측보다, 여기서 이 외측은 귀 쪽이에요. 내측은 코 쪽이고, 외측이 더 시야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측정할 때는 이 시야는 시각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 그 눈에서 벌어진 각도였는데, 당연히 시각이 크다라는 것은 시야가 넓다라는 걸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R은 검사거리, 그리고 A는 시표의 크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검사거리가 멀어지면 시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검사거리 값이 커지면 이 시각은 작아지기 때문에 시야도 작아집니다. 시야도 작아질 거예요. 그럼 요번엔 시표의 크기, 표 크기가 커지면 요 각이 이 값이 커지니까 시야도 커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야 측정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 시야 측정을 통해서 이제 반맹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반맹이 뭐냐? 반맹은 말 그대로 뭐 수직선 아니면 수평선을 그어서 그 시야의 절반이 결손되는 게 반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었던 게 동명성 그리고 이명성. 동명성은 말 그대로 시야 결손이 같을 동이니까 같은 쪽. 이명성은 시야 결손이 반대쪽. 이렇게 됐었고 우리가 또 이제 뭐 반맹했을 때 양이측 반맹, 양비측 반맹 이런 게 있었는데 양이측 그리고 양비측. 양이측은 양쪽 귀방향, 양비측은 양쪽 코방향. 이런 게 이제 반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 검사를 이렇게 하면 암점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암점. 이 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시야 내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암점은. 그래서 이 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추가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중심암점과 융삼암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일단은 중심 그리고 윤상은 암점이 시야 중심부를 둘러싸는 모양이고 중심은 암점이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이 중심부 암점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부가 암점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있겠죠. 요거는 시신경 유두부. 그러니까 뭐 어떤 암점이라고 했었죠. 요거를 마리오트 맹점이라고 했었죠. 요거는 시신경 유두부. 그래서 이렇게 중앙 부분이 없는 게 중심 암점. 윤상 암점은 이렇게 시야가 있으면 이 중심부가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부위가 이제 암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윤상 암점. 이렇게 하면 시야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 배웠던 것들을 추가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야 검사 방법, 시야계가 있었고 뭐 대면 시야가 있었고 대면 시야는 말 그대로 둘이 마주본 상태에서 시표를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였고 이 대면 시야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동적 시야계가 있었고 자동 정적 시야 검사가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거에 대해인지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